왜 윤 대통령을 계엄을 했나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발제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체제 전쟁 중입니다.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김일성 장학생들과 주사파 그리고 중국 통일전선공작부 사주를 받는 친중 세력이 결탁해서 부정선거와 내란 조장으로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의석수를 도둑질한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부정선거로 192석을 차지한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 29건의 탄핵 소추를 자행했습니다. 끊임없이 정부의 손발을 묶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피폐해진 국가 경제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릴 기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만 했습니다. 2025년도 정부 유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습니다. 각종 민생 지원 예산도 예외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말 그대로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정부를 온전히 운영할 수 없을 지경으로 짓밟았습니다. 입법 활동 역시 위헌적인 법안을 끊임없이 발의했습니다. 입법 독재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정부 흠집 내기 그리고 발목 잡는 행태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법원조차도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라 살릴 유일한 방법이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붕괴했는지, 왜 계엄이 필요했는지를 국민 모두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하고 또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말 그대로 삼권분립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끼리 신청하고 발부해주는 그런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일으킨 정말 반란에 가까운 이런 행태에다가 경찰과 공수처, 법원의 일부가 가담해서 큰 혼란에 빠져든 상태고 여기에 일부 언론까지 동조하고 있는 극심한 위기 상황입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탄핵 심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울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2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대로 심리도 하기 전에 문전에서 박차 버린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비상계엄 발령의 당위성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요청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 조사조차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거절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 우리 정부 관리 그 어느 누가 사법부를 통해서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조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선관위에는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되었고 그 숫자는 국회에 투입된 병력 280명을 상회합니다. 비상계엄의 방점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찍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그런 부정선거 문제를 충분히 심리하고 변론 기회 역시 충분히 부여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다 보시는 것처럼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은 중국, 북한과 결탁해서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후 의회 독재를 통해서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한 결과 부정선거를 바로 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개혁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는데 반드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되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